네가 좋아. 네가 좋아. 오랜만에 정말로 재미있는 코미디 영화를 보고 왔습니다. 와일드 싱. 일단 세 줄 요약부터 하고 가보겠습니다.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볼 수 있는 웰메이드 코미디 영화입니다. 스토리도 진짜로 단순 명료해서요, 머리를 비우고 그냥 부담 없이 마음껏 웃을 수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생각보다는 B급 감성이 좀 강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Y2K 추억을 자극하는 청춘물이나 아니면 왕년의 스타가 재기에 도전하는 뭐 그런 전형적인 내용 있잖아요. 저도 그런 걸 거라고 생각했는데, 물론 그런 파트도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비중을 따져보면 그거는 한 3 정도밖에 안 되고요. 나머지 7은 쉬지 않고 병맛 개그를 터뜨리는 B급 전개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취향이 안 맞아가지고 재미없게 보신 분들도 꽤 계신 것 같았어요. 약간 어떨 때는 이말년 만화가 생각날 정도로 진짜 병맛 전개가 되게 강하게 몰아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서 좀 취향이 안 맞다, 아니면 나는 러브 이즈 뮤직비디오 보고 좀 예쁜 게 많을 줄 알았는데 아니 영화가 왜 이러냐, 약간 그렇게 당황을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B급 개그 영화라는 점을 분명히 좀 유념을 해주시고요. 개인적으로 B급의 농도를 따져보자면 좀비 딸과 핸섬 가이즈의 딱 중간 정도 포지션이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엄청 매니악한 감성의 B급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호불호 요소가 완전히 없지는 않다는 점, 아직 관람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B급 감성의 영화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영화가 굉장히 뻔뻔합니다. 뭐 하나 진지한 구석이 없고요. 그냥 어떻게 하면 웃길 수 있을까,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그 생각뿐입니다. 그래서 이야기 전개가 전부 다 얼렁뚱땅이에요. 아마 여기에서도 호불호가 좀 많이 갈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이 영화의 소재가 그렇잖아요. 한물간 예전의 스타가 재도전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으면은 사실은 멤버들 사이에 끈끈한 우정이 있었는데 과거에 서로 안타까운 오해가 생겼었다거나, 아니면 세상이 아직 알아보지 못한 재능이 주인공에게는 사실 감춰져 있었다거나, 뭐 이런 식의 전개가 나올 법도 하잖아요. 근데 이 영화에는 그런 게 진짜 하나도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진지하거나 좀 감동적인 모먼트가 될 법하면은 영화가 스스로 그거를 막 걷어차버려요. 그래서 영화 전체가 그냥 하나의 거대한 오정세 뮤직비디오다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개연성이나 현실성 같은 거는 하나도 신경 쓰지 않고요. 그냥 네가 좋아. 만 계속 반복하면서 상대방을 웃기면 그만이라는 식의 태도가 영화 전체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점에서 B급 감성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 부분에서 납득을 하신다면 엄청나게 웃으실 수가 있고, 납득을 못하고 무슨 영화가 이러냐 라고 생각하신다면 이런 연출들이 굉장히 성의가 없어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께서는 상영시간 내내 티벳 여우 표정만 짓다가 나오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저한테는 이 코드가 굉장히 잘 맞아서 오히려 잘 계산된 연출이라고 느끼면서 굉장히 만족스럽게 보다가 왔습니다. 자, 그러면 와일드싱을 재밌게 본 사람 입장에서 이 뻔뻔하고 얼렁뚱땅인 연출이 왜 통할 수가 있었나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영화는 오프닝에서부터 치트키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예고편의 화면처럼 강동원이 버스에서 헤드폰을 쓰는 이 장면이 거의 시작하자마자 바로 나와버리거든요. 영화의 시점이 90년대라는 걸 보여주는 인서트 컷 몇 개 나오다가 곧바로 그냥 강동원 얼굴을 클로즈업으로 잡아버립니다. 자, 근데 이거를 극장의 스크린으로 커다랗게 보고 있으면은 이거 진짜 폭력적입니다. 이미 이 장면이 나올 때부터 주변에서 막 웅성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저도 이 장면에서는 강동원 형님이 이제 40대가 훨씬 넘어가셨는데 아직까지도 이게 통하는구나 싶어가지고 저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막 헛웃음을 터뜨리면서 이 영화는 참 스펙타클이 굉장하구만 하면서 보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장면에서는 강동원이 한강공원에서 댄스 배틀을 하면서 강동원 배우가 스턴트 대역 없이 직접 브레이크 댄스 동작이랑 헤드스핀을 전부 다 해냅니다. 물론 엄청나게 고난이도인 동작은 대역을 좀 쓰셨다고 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최대한 강동원 배우 본인이 이 장면을 다 소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이미 설득이 되는 지점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영화가 대충 눈속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열정을 가지고 뭔가 제대로 해보려고 하는구나 라는 게 이 장면에서 피부에 바로 와닿아요. 보통 이런 거를 영화 비평에서는 물성이 느껴진다라고 괜히 좀 있어 보이게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실체감이 느껴진다는 겁니다. 배우가 실제로 저런 퍼포먼스를 보여버리면 아, 내가 진짜를 보고 있구나 라는 감각이 생겨버린다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특히나 요즘 같은 때에는 액션씬의 중요한 동작들을 스턴트 대역한테 전부 다 맡겨버려서 정작 배우 본인의 얼굴은 액션씬에서 볼 수가 없는 경우가 너무 많아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 영화에서는 강동원 배우가 직접 춤을 추는 장면, 프리징을 하는 장면 같은 것들이 배우 본인의 얼굴과 함께 엄청 생생하게 찍혀있다 보니까 아, 내가 지금 컷 전환으로 눈속임을 하는 편집 기술을 보는 게 아니라 배우가 현장에서 직접 추고 있는 진짜 춤을 보고 있구나 라는 실체감이 굉장히 강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른 배우들에게도 귀감이 되고 자극이 되게끔 이런 미담 같은 건 계속해서 언급을 해드려야 된다고 봅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90년대의 향수와 강동원의 사기적인 비주얼을 감상하고 나면은 주인공들의 데뷔 서사가 곧바로 이어집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과정도 진짜로 얼렁뚱땅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자, 보통 영화라면 이런 서사가 나왔을 때 혹독한 훈련이랑 연습 과정을 거쳐서 충분히 빌드업을 쌓은 다음에 못해도 한 30분쯤에 가서야 마침내 데뷔를 하고 성공을 하는 그런 장면을 그릴 거란 말이죠. 그런 호흡으로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게 보통입니다. 자, 근데 이 영화는 제 체감상 이 모든 과정이 한 10분에서 15분 사이에 전부 다 그냥 후루룩 넘어가 버립니다. 이야기가 그냥 이렇게 진행돼요. 사장이 길거리 캐스팅으로 강동원을 잡아옵니다. 그리고 둘이서 연습실에 가보니까 엄태구가 랩 연습을 가장한 소리 지르기를 막 혼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강동원이랑 엄태구가 서로 노려보면서 얘는 뭐야 하고 있으니까 그때 박지현이 화장실 물을 내리면서 나와가지고 털털함과 싸가지를 동시에 겸비한 그 90년대 특유의 그 바이브 있잖아요. 그거를 선보이면서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갑자기 데뷔 무대로 한 번에 넘어가서 처음에는 시큰둥했었던 방청객들을 노래 하나로 열광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무지성으로 네가 좋아 를 외치는 오정세를 꺾고 음방에서 1등을 거머쥐는 이 모든 과정이 진짜 거의 한 10분에서 15분 만에 빠르게 싹 지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 구간만 보고 있으면은 거의 쇼츠를 넘기는 것처럼요. 장면이 이어지지가 않고 뚝뚝 끊어지는 느낌으로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런 부분에서 이야기의 연결이 부드럽지 못하다거나 너무 얼렁뚱땅으로 진행돼서 개연성이 없다거나 아니면 좀 서사가 부족하다고 느끼셨을 분들이 좀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게 전부 다 의도된 연출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룹 결성이랑 데뷔 무대 그리고 음방 1위까지의 과정이 거의 10분 만에 후루룩 말아져 버렸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이라이트만 대충 모아놓은 듯한 연출이 가능한 이유는요. 애초에 하이라이트만 대충 다 모아놔도 저기 다 무슨 상황이고 무슨 사건인지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이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광경이기 때문입니다. 저 밀레니엄 시절에 우리 가요계에 어떤 풍경들이 있었는지는 우리들이 너무 다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화도 굳이 그거를 자세하게 설명해 줄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영화의 목적은 단순하게 향수를 자극하는 게 아니니까. 그런 지점에서 오정세 뮤직비디오의 문법도 성립이 가능한 겁니다. 실제로 그때 그 시절에는 자기 본 모습은 철저하게 감추면서 그냥 느끼한 수익가의 캐릭터를 연기하면서 대중의 인기를 얻는 발라드 가수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셨단 말이에요. 그때는 그게 대세의 문법이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냄새만 대충 흉내를 내도 지금 저게 어떤 모습을 따라하는 건지 모두가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 우리 기억 속의 단편을 자동으로 꺼내와가지고 거기에서 웃음을 터뜨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영화에 등장하는 모든 캐릭터의 면면이 다 비슷비슷합니다. 전부 다 그 시대의 한 부분을 대표할 만한 전형적인 캐릭터성을 가지고 있어요. 대놓고 사기를 치는 소속사 사장이라거나 열정은 가득하지만 푼숙기가 있는 댄스 가수, 그리고 항상 혼자 화가 나가지고 뭔가를 웅얼대고 있는 맨헤라 래퍼라든가 아니면 당돌함과 싸가지 사이에 애매한 경계에 서 있는 여가수까지 전부 다 Y2K 그 시절에 한 번쯤은 봤을 법한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캐릭터 세팅도 보면요, 굳이 긴 설명을 하지 않아도 어떤 인물인지
즉각적으로 인지될 수 있는 스테레오타입으로 구성을 해놓고 있는 겁니다. 왜냐? 이 영화의 목표는 사람들을 웃기는 거니까. 인물들의 사연을 구구절절하게 늘어놓을 생각은 애초부터 이 영화에 없었으니까. 자, 그래서 이런 연출 의도에 납득을 할 수 있냐 없냐에 따라서 이 영화에 대한 감상이 확 갈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보시다가 그럴 거예요. 아, 이거는 애초에 설득할 생각이 전혀 없고 그냥 기세 하나로 밀어붙이면서 웃길 생각만 하고 있구나. 이거는 의도된 못만듦이구나 하면서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이 흐름에 올라타실 거고요. 그게 아닌 분들께서는 아니 저기서 제가 왜 저런 선택을 하냐, 저게 현실적으로 말이 되냐, 캐릭터 설명은 하나도 안 하고 2시간 내내 겉핥기만 하고 있네 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B급 코드를 어떻게 받아들이냐의 취향 차이인 거라서 이거는 논리적으로 설득할 만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이거는 각자의 웃음 취향이 다른 거예요. 다만 저는 되게 재밌게 봤었던 입장이기 때문에 좋았던 점을 또 말씀드려보자면요. 일단 영화에 출연하는 모든 배우들이 다 망가지고 있는데 되게 좋은 방향으로 망가지고 있어서 그게 되게 좋았습니다. 보통 못 만든 한국 영화들을 보면은 시나리오나 연출력의 부족을 덮으려고 배우 개인의 피지컬이나 개인기에 의존해버릴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영화 속의 상황은 배우가 웃긴 표정을 짓거나 이상한 동작을 할 장면이 전혀 아닌데도 그런 거라도 안 하면 이번 장면을 채울 내용을 준비를 못했다 보니까 그냥 배우한테 모든 짐을 떠넘기고 아, 너 한번 여기서 한번 망가져 보자 이런 식의 태도를 취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꼭 코미디 영화들 뿐만이 아니고 스릴러나 범죄 영화에서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연출진들이 다 함께 한 장면을 고민해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아, 배우님 출연료 많이 받으시니까 이번 장면에서 힘 좀 한번 써주시죠. 뭐 이런 식으로 대충 눈치고 넘어가는 게 눈에 훤히 보일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와일드싱은 배우한테 망가지는 연기를 요구하더라도 연출진이 정확한 상황을 먼저 제시를 해주면서 망가지기에 좋은 무대를 먼저 깔아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우를 맨바닥에 굴리면서 너 한번 망가져보라고 학대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협동해서 좋은 무대를 만들어준 다음에 거기서 춤을 출 수 있도록 연출을 해주고 있는 거죠. 저는 영화가 보여주고 있는 이런 태도라고 할까요? 사실 태도라기보다는 성의죠. 이런 성의 있는 태도가 너무 좋았고 또 배우들도 거기에 최선을 다해서 응하고 있는 게 너무 눈에 보여가지고 전체적으로 되게 좋은 에너지를 많이 느꼈습니다. 거기다가 영화가 K-팝의 초창기를 다루는 방식도 되게 좋게 느꼈는데요. 사실 예전에 한국 연예계는 정말로 맨바닥에 헤드스핀을 하는 것처럼 아무런 체계도 없이 주먹국으로 일해 왔었잖아요. 뭐 노예계약, 미정산 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말이 많이 나왔었고 그리고 해외에서 좀 괜찮은 곡들이 있다 싶으면은 어차피 인터넷도 없던 시절에 국민들은 눈치를 못 채니까 그냥 아무 말도 없이 가져와가지고 가사만 바꾸는 식으로 통째로 표절을 그냥 해버리거나 아니면 대마초 문제로 감옥도 많이 가고 뭐 그랬던 이슈들이 2000년대 초반까지는 굉장히 비일비재했었죠. 근데 그랬던 과거들을 비판의식을 가지고 좀 진지하게 접근을 해버리면은 이게 구도가 굉장히 이상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화는 그랬던 과거를 유쾌한 방식으로 개그에 써먹으면서 지금의 K-팝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과장하지도 않고 숨기지도 않는 방식으로 분위기는 무겁지 않게 끌고 간 점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공존했었던 K-팝 히스토리에 코미디 영화가 보내줄 수 있는 아주 좋은 헌서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영화는 하나의 거대한 오정세 배우 뮤직비디오와 같다. 니가 좋아를 무지성으로 반복해서 외치면서 그냥 기세 하나로 밀어붙이는 것처럼 영화도 전체적으로 의도된 어설픔, 의도된 비개연성을 내세우면서 B급 정서를 자극하려고 한다. 근데 이런 방식에 납득을 하신다면 쉴 새 없이 웃을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께서는 저기서 저런 선택을 하는 게 말이 돼? 라는 식으로 물음표만 띄우다가 나가실 수도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굉장히 전체적으로 재미있게 봤고요. K-팝의 역사를 활용해서 오직 한국에서만 만들 수 있는 이야기를 개발해냈다는 점에서 살짝 감개무량해지는 지점도 있었습니다. 진짜 매번 하는 조폭 개그, 뭐 뜨거운 녀석들이 왔다, 위풍당당한 남자들, 뭐 아니면 여자들이 모였다, 뭐 이런 식의 개그 영화들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소재를 내세우는 코미디 영화를 정말로 오랜만에 봐서 그 지점이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살짝 느슨해지는 구간이 솔직히 있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는 3.5점을 좀 줘야 되지 않나 그런 느낌이긴 한데요. 그래도 소재나 기획의 참신함 그리고 전체적으로 느껴지는 에너지 때문에 거기에서 제 취향을 반영한 가산점을 덧붙여서 평점 4점으로 여러분들에게 강력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